엄마, 오늘 뭐 들은 거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얘기가 올케 언니 인스타에 올라왔어. 뭐? 직접 보진 마. 내가 말해줄게. 가족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먼저라느니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야 한다 같은 말들이 있었어. 그게 나한테 한 말이겠구나. 당연하지. 명백하잖아. 엄마가 떠나자마자 저런 글을 올린 건데. 엄마, 가만히 있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8세 장옥수는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아들 40세 성지우는 결혼한 후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찾아오려는 연락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며느리 32세 최서연이 먼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다. 그것도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라 서연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내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다니 서연이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걸까? 옥수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었다. 딸 34세 성유리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회사 일로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혼자 기차를 타고 가야 했다. 작은 가방을 품에 안고 옥수는 손자 성민준을 생각하며 흐릿하게 웃었다. 그래, 가서 민준이 얼굴이라도 보면 되지. 지훈과 서연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민준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옥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시골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가슴을 꽉 채웠다. 늘 그렇듯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더 낯설게 느껴졌다. 옥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도착했다. 어디로 가면 되겠니? 어머니, 벌써 도착하셨어요? 택시 타고 집으로 오시면 돼요. 주소는 전에 알려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래, 금방 간다. 지훈은 바쁜 목소리였고 금방이라도 전화를 끊을 것 같았다. 옥수는 가방을 더 꼭 쥐었다. 그래도 엄마가 온다는데 마중 한번 나오면 어디 덧나나. 작은 섭섭함이 밀려왔지만 참고 택시를 잡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연이 서 있었다. 어머, 어머님, 오셨네요. 그래, 오래간만이구나.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오늘 저녁이 조금 특별해서요. 어머님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서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옥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와인과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다 뭐냐?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님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친구들이라. 네, 젊은 사람들 모이는 자리라 좀 색다르게 준비하고 싶어요. 어머님, 요리 잘하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순간 옥수는 이 초대가 손님으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것임을 깨달았다. 옥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손에는 칼을 쥐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몇 가지 재료를 손질하며 옥수는 서연과 지훈의 대화를 들었다. 손님들 언제 온대? 금방 올 거야. 어머님께서 음식 준비 도와주시기로 했어. 그래?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점점 밀려오는 허탈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이 부엌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그래, 할머니가 금방 끝내고 놀아줄게.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이 다가와 민준을 데려갔다. 민준아, 방에 가서 영어책 봐야지.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엄마가 뭘 했어? 영어 공부해야지. 서연은 단호했다. 민준은 입을 삐죽 내밀었고 옥수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옥수는 다시 조용히 요리를 이어갔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서연의 친구들은 옥순을 보고 가볍게 인사했지만 이내 자신들끼리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고 옥순은 알아듣기 어려웠다. 어머님, 와인 드실래요? 난 그냥 물 한 잔이면 된다. 그래요?
어머님은 원래 이런 자리 잘 안 즐기시죠?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을 던졌다. 서연의 말에서 옥수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도 옥수는 계속 부엌에 서 있었다. 서연의 친구들은 떠났고 거실에는 남은 음식과 와인 잔들이 널려 있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전 손님들 배웅 좀 하고 올게요. 그래. 옥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부엌에서 옥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순간 이번 일이 마지막일 거라는 작은 결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옥수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뒤척였는지 몸이 찌뿌드드했지만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래 집에서는 새벽마다 정원을 돌보고 마당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곤 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이 없었다. 창문을 열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바깥은 조용했다. 부엌으로 나가려던 찰나 맞은편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저 시간이면 민준이가 아직 잘 시간인데. 옥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서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 민준이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테이블에는 영어책이 펼쳐져 있었고 서연은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민준아, 다시. 그 다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크게 말해봐. 서연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저었다. 이래서야 언제 영어가 늘겠니? 너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도 이렇게 못하면 안 돼. 너 집중 안 하지?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글로벌 시대에는 영어가 필수라고.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옥수는 마음이 불편했다. 저기, 민준이 아직 너무 어린 거 아니니?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근데 우리 민준이 피곤해 보이네. 아침부터 공부해야 하나? 당연하죠.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공부해요. 어머님 세대랑 달라요. 그래도 아직 7살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머님, 요즘 세상은 글로벌 시대라니까요. 한글은 그냥 익히면 되지만 영어는 일찍 시작해야 해요. 그래도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요즘은 영어 못하면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힘들어요.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옥수는 여전히 찜찜했다. 민주는 옥순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 영어 어려워. 그래, 어렵지. 할머니도 어려워.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가 더 하기 싫어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죠. 옥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쩐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옥수는 지훈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다.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네, 어머니. 민준이 너무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아, 그거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그래도 아직 어린데 저렇게 아침부터 공부해야 하니? 그게 다 민준이 미래를 위해서예요. 요즘 영어 못하면 뒤처져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어머니, 그냥 서연이 하는 대로 두세요. 서연이 애 교육에는 진심이에요.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시켜야 하니? 어머니, 제발요. 그냥 맡겨두세요. 괜히 어머니가 개입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 순간 옥수는 지훈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 집의 방식은 서연이 정하고 옥수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옥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어머님 오셨어. 아니, 그냥 오셨으니까 챙겨드려야지.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해. 내가 알아서 거리 두고 있어. 옥수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거리 두고 있어? 그제야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그날 밤 옥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 이곳에서의 옥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손님과도 같은 혹은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옥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정말 더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옥수는 새벽 일찍 눈을 떴다.
평소 같으면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다. 서울의 집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어쩐지 삭막한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부엌 쪽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서연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아, 이른 아침부터 뭐 하니?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그래, 따뜻한 걸로 한 잔만. 네. 서연은 커피를 내리며 옥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시선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저녁에 손님이 오거든요. 손님? 네, 저희 부모님이요. 어머님 오셨을 때 인사라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옥수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서연의 부모가 온다는 소식이 예전 같으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오전이 되자 서연은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시작했다. 테이블에는 깔끔한 접시와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놓였고 요리 재료도 하나둘 정리되었다. 어머님, 혹시 부침개 같은 거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셔서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감사합니다. 옥순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옥순은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해주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애써 마음을 다잡고 부엌에서 반죽을 준비했다. 밀가루를 푸는 동안 거실에서는 지훈과 서연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 부모님 오시면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 게 좋아? 그냥 같이 있으면 되지, 뭐. 어색해하시진 않을까? 괜찮아. 어머님도 우리 부모님 뵙고 싶으실 거야. 옥수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박혔지만 아무 말 없이 반죽을 저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준이 잠에서 깨어나 나왔다. 할머니, 뭐해? 부침개 만들고 있어. 나도 도와줄래? 그래, 할머니 옆에서 지켜보렴. 옥수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아 반죽을 살짝 만져보게 했다. 그러나 이내 서연이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더럽잖아. 손 씻고 방에 가서 책 봐야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 안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민준은 아쉬운 듯 옥순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옥순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반죽을 저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연의 부모가 도착했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바쁘게 대화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옥수는 조용히 부침개를 접시에 담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민준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나 힘들어. 왜, 민준아? 그냥 재미없어. 옥수는 조용히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다. 어른들 사이에서 자신이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기분. 그건 비단 민준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과 옥순의 부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해외 생활, 아이 교육,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로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연이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보다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가족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어머님도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시니까 좋으시죠?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말을 했지만 옥수는 순간 멍해졌다. 옥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조금만 쉬러 들어갈게. 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누구도 옥순을 붙잡지 않았다. 방에 들어온 옥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 집은 분명 지훈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옥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건가? 옥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마음속에서도 어떤 결심이 서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옥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눈을 감아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서연의 가족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옥수는 분명히 있었지만 없는 사람과 같았다.
어느 순간 옥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생각했다. 나는 그냥 지훈과 민준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이제는 그 이유조차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옥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일부러 서둘러 부엌으로 나왔다. 혹시라도 지훈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마침 지훈이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듯했다. 지훈아,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원래 아침잠이 많지 않잖니? 그러시죠. 지훈아, 혹시 옥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여기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니? 지훈은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나도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너는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냐? 지훈은 옥순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옥순은 그 침묵에서 이미 답을 얻은 듯했다. 어머니,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이제 알겠다. 지훈은 여전히 어중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옥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옥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 무렵 서연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검색하는 모습이었다. 옥수는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네, 어머님. 나 내일 내려가려고 한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러세요? 그래,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네,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서연의 말은 어색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가볍게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일 때문에 바빠 늦는다던 유리가 들어섰다. 유리는 옥순의 얼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뭔가 있었지? 별일 없어. 유리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엄마, 혹시 가려는 거야? 응, 내일 내려가려고. 엄마, 또 참고 있던 거지? 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러면 차라리 나랑 같이 가. 뭐? 엄마 혼자 내려보낼 수 없어. 유리의 표정에서 강한 결심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크게 가져온 것도 없었기에 짐은 많지 않았다.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그냥 갈게. 그럼 조심히 내려가세요. 멀리 못 나가요. 옥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했다. 그때 민준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할머니 가? 응, 할머니 이제 집에 가야지. 싫어. 민준은 옥순의 다리에 매달렸다.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 그 모습을 본 서연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가셔야 해. 그래도 옥순은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 언제든 보고 싶으면 올 거야. 정말 그럼.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도 집에 가야 해.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유리가 차를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엄마, 가자. 그래. 그 순간 지훈이 현관으로 나왔다. 어머니,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갑자기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집으로 가야지. 그래도 좀 더 계시지. 괜찮다. 옥순의 말에 지훈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조심히 내려가세요. 그래. 옥순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한 번 더 안아주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서울을 빠져나오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다. 유리가 운전하며 중간중간 옥순을 쳐다보았다. 엄마, 후회 안 해? 후회? 그냥 좀 더 있다 올 걸 그랬나 싶어서. 아니야. 더 있어봐야 좋을 거 없었을 거야. 그래.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점점 가까워졌다.
옥수는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 멈춰섰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가구와 자잘한 생활용품들이 옥순을 반겼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이야말로 온전히 옥순만의 자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지. 유리는 옥순의 표정을 조금 살피고 말했다. 엄마,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래,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됐어. 옥수는 천천히 짐을 풀며 시골집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숨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며칠이 지나도 지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안부 정도의 메시지는 보냈을 텐데 이번엔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싶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다행이네요. 갑자기 가셔서 좀 당황했어요. 내가 오래 있을 이유가 없었지 않니? 그래도 그냥 좀 더 계시지. 지훈아, 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그 집에 있는 게 좋았니?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어떤 답변보다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듯했다. 옥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훈과의 통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구나. 할머니 보고 싶어. 그래, 할머니도 우리 민준이 보고 싶지.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는 당분간 집에 있어야 한단다. 그럼 내가 가면 안 돼? 순간 옥순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준아, 아빠랑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응, 근데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안 된대. 그 말에 옥수는 민준에게까지 거리는 두라고 시키는 것만 같은 서연의 생각에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래도 나는 할머니 보고 싶어. 우리 민준이 착하구나. 응, 할머니, 나 한글책도 읽고 있어. 엄마는 영어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한글도 좋아. 옥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한글도 소중한 거야. 할머니가 읽어주면 더 좋을 텐데. 언젠가 할머니가 읽어줄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끝났다. 옥수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옥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유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뭐 들은 거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얘기가 올케 언니 인스타에 올라왔어. 뭐? 직접 보진 마. 내가 말해줄게.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가족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먼저라느니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야 한다 같은 말들이 있었어. 그게 나한테 한 말이겠구나. 당연하지. 명백하잖아. 엄마가 떠나자마자 저런 글을 올린 건데. 옥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가만히 있을 거야? 유리야. 응?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나서 어떻게든 말했겠지. 근데 이제 그런 힘도 안 난다. 엄마,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그 집 사람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따를게. 유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래도 엄마, 언젠가 저 사람들 후회할 거야. 그러면 후회하게 두자.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니까. 그날 밤 옥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희생하고 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옥수는 아침 일찍 마당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맞이하는 상쾌한 공기였지만 마음속 한쪽은 여전히 복잡했다. 어젯밤 서연이 올린 글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가족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문장 하나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에게 시어머니는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다. 옥수는 한숨을 쉬며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지훈은 약간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웬일이냐? 어머니, 너무 갑자기 내려가셔서.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거다.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시지. 더 있어봤자 달라질 게 있었겠니?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신경을 못 쓴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쓴 거겠지. 넌 그냥 네 가족이 평온하기만 바랐던 거야. 그 평온함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죄송해요. 옥수는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지훈의 사과는 그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그래, 사과는 받아줄게. 대신 다시는 나한테 괜찮냐고 묻지는 마라. 어머니, 나는 이제부터 내가 괜찮은 길을 찾아갈 거다. 지훈은 그제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는 가끔 데리고 와라. 네, 그렇게 할게요. 옥수는 짧게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 안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이 돌아간 후 옥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이 놓고 간 것이었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에요.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올 거죠? 나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옥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며 눈을 감았다. 민준이는 아직도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옥수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민준을 보러 다시 서울에 간다면 그곳에서 옥수는 또다시 불편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했다. 옥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작은 서랍 안에 넣었다. 언젠가 이 민준이가 크면 내가 왜 떠났는지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날 저녁 유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올케 언니가 엄마 집에 간다는데? 뭐? 지금 차 몰고 가는 중이야. 옥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오면 오라고 해라. 조금 후 대문 앞에서 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나온 사람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무슨 일로 왔니?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싶어서요. 마지막? 어머님, 제가 무례했던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네 방식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겠니? 다만 그 방식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지. 어머님께는 죄송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겠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옥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너도 네 삶을 살아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테니.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서연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다음 날 옥수는 아침 일찍 마을 시장에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옥순도 가볍게 웃으며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작은 정원을 정리했다. 문득 옥수는 편안함을 느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날 밤 옥수는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옥수는 휴대전화를 열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이 보고 싶다. 시간이 되면 아이 데리고 시골로 내려와라. 옥수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이제는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테니까. 다음 날 옥수는 새벽녘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듯한 조용한 집이 옥순을 맞이했다. 서울에서는 늘 다른 사람의 생활에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옥순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옥순은 천천히 물을 끓이고 오랜만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손에 감도는 온기가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듯했다. 이제 진짜로 혼자만의 시간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전이 되자 옥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옥순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옥순도 반갑게 인사하고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곤 적당히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며 웃기 시작했다.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게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옥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새롭게 느껴졌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리야, 엄마, 뭐해? 시장 다녀왔어. 잘했네. 요즘 엄마 생활이 점점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런가? 나도 요즘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해. 엄마, 근데 있잖아. 왜? 민준이가 또 엄마 보고 싶다고 했어. 이제 더 이상 서연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여전히 민준의 이야기는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 응, 엄마도 알잖아. 민준이가 엄마랑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 나도 민준이가 보고 싶지. 그럼 이번에는 민준이가 엄마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때? 옥수는 잠시 고민했다. 지훈이는 뭐래? 아직은 잘 모르겠대. 근데 내가 보기엔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하면 가능할 것 같아. 알았다.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 그래,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옥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옥수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고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자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남편이 그러는데 어머님이 민준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 보고 싶다. 제가 바빠서 직접 내려가긴 힘든데 남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라. 어머님, 그리고 저번에 올렸던 글 말인데요. 무슨 글? 그냥 어머님이 보셨을 줄은 몰랐어요. 옥수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난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네,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옥수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존재가 점점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몰랐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옥수는 담담했다. 이제는 서연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며칠 후 지훈이 민준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옥수는 민준을 꼭 안았다. 그동안에 공허했던 감정이 단숨에 채워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었지. 지훈이 뒤따라 들어오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있었냐? 옥수는 더 이상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다. 지훈이 먼저 민준이까지 데리고 내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 나랑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민준이랑 실컷 놀자. 그날 하루 옥수는 민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고 작은 밭에서 채소도 따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옥순과 지훈은 마당에서 마주 앉았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응, 여기가 제일 편하다. 그래도 가끔은 서울에도 오세요.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렇군요. 지훈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변하셨네요. 이제야 내가 나를 찾은 거겠지. 지훈은 옥순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된 거예요. 옥순은 미소 지으며 차 한 모금을 마셨다. 민준이와 함께 보낸 며칠은 오랜만에 옥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밭을 돌고 낮잠을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떠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마당을 감싸고 있을 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어요.
그래야지. 민준이 유치원도 가야 하니까. 할머니, 나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우리 민준이 여기에 오래 있고 싶구나. 응, 여기 너무 좋아. 민준아, 하지만 너 유치원도 가야 하고 엄마도 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맨날 바쁘잖아. 그 한마디에 지훈과 옥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민준이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야 해. 다음에 또 올 수 있잖아. 진짜? 그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할머니한테 말해. 약속. 민준의 작은 손가락이 옥순의 손을 꼭 잡았다. 짐을 다 싣고 나서 지우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옥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민준이도 할머니를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언제든 데려오너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옥수는 굳이 답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잘 올라가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차가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갔다. 옥수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지훈이 민준이를 데려왔으니 적어도 형식적인 감사 인사라도 있을 법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다. 옥수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았다. 옥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유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왜 그러냐? 엄마, 올케 언니가 요즘 이상해. 뭐가? 인스타 싹 지웠어. 뭐? 전에 엄마 관련해서 올렸던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사라졌어. 옥수는 순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엄마, 지훈 오빠한테 들었는데 올케 언니 자기 친정에서도 요즘 조용하대. 친정에서도? 응, 예전에는 엄청 나섰잖아. 그런데 요즘은 그냥 집에만 있다고. 그렇구나.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거 혹시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미안해서라기보다는 이제야 뭔가 깨닫고 있는 거겠지. 그래도 연락 한 번 없이 조용한 건 좀 그렇지 않아? 조용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유리는 순간 멈칫하더니 가만히 웃었다. 엄마, 진짜 변했어. 이제는 좀 변해야지. 그날 저녁 옥수는 집 앞 작은 정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서연과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익숙해지고 있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까 상대도 변화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옥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서연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옥수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옥수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한 통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언젠가 직접 뵙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옥수는 조용히 화면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변화가 완전히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옥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굳이 무언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정말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이야기하지 뭐. 옥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밤은 유난히 평온한 기분이었다. 2주 정도가 흘러 옥수는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지만 옥순의 마음은 더없이 편안했다. 서울에 갔던 날부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날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옥순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했다. 후회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 늦은 아침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옥순은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지훈과 민준이 서 있었다. 웬일이냐? 어머니, 그냥 오랜만에 민준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 민준은 옥순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왔구나.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옥순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별일 없으셨죠? 그래, 별일 없었다. 지우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번에 서연이가 문자 보냈다고 하던데 답장 안 하셨어요? 안 했다.
왜요? 그냥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우는 난감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어머니, 서연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예전처럼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어머니, 혹시라도 서연이한테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옥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기회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다. 난 줄 만큼 줬고 지금은 내가 받을 차례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역시 옥순이 이제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민준이 옥순의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나랑 같이 책 볼래? 그래, 무슨 책 보려고? 한글책. 옥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민준이 여전히 영어보다 한글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옥순에게는 묘한 위안이 되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응? 할머니처럼? 응. 할머니는 혼자서도 씩씩하고 멋있잖아. 옥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할머니는 기쁘네. 나중에 커서 할머니 집에도 자주 올 거야. 그래, 언제든지 와라. 옥수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오후 늦게 유리가 들이닥쳤다. 엄마, 웬일이냐, 너까지? 그냥 오랜만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정말? 그리고 반은 오빠네 소식 들으러. 옥수는 피식 웃었다. 지훈이랑 민준이 와 있다. 뭐야, 나만 몰랐네? 유리는 거실로 가서 민준과 놀아주며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듯한 분위기였다. 잠시 후 유리가 옥순의 옆으로 와 앉았다. 엄마, 요즘 행복해? 행복하다. 진짜? 그래, 정말이다. 유리는 옥순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지. 넌 요즘 괜찮니? 나야 뭐, 항상 그럭저럭.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나도 기운난다. 옥수는 유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고맙다, 유리야. 유리는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엄마 이제 좀 멋진데? 원래 멋졌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밤, 옥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네. 옥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서연이 어떻게 변하든, 지훈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옥수는 이제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민준이 언젠가 커서 자신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았다. 옥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옥순의 마음은 따뜻했다. 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시죠? 응, 왜? 지혜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해서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요즘 거리를 두는 것 같대요. 태수야, 네가 생각해봐. 나는 그동안은 너희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어. 근데 이제 나도 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 저는 괜히 지혜가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죠. 네 아내가 나한테 섭섭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편하던 게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나는 앞으로도 내 생활을 지킬 거야. 지혜한테도 그렇게 전해. 주방에서는 끊임없이 칼질 소리가 났다. 김명희는 속도를 내며 애호박을 썰었다. 둥근 단면들이 도마 위에 착착 떨어졌고 명희는 재빠르게 그걸 가지런히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양손에 밀가루를 묻혀 튀김옷을 만들고 기름이 끓는 팬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다. 맛있게 익어가는 바삭한 소리와 함께 호박전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명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다. 일찍부터 준비했지만 벌써 오전 10시 40분을 넘기고 있었다. 아직도 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혼잣말을 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명절이 되면 원래 바쁜 법이었다. 명희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둘러봤다. 이미 전 종류만 4가지를 준비했고 국도 거의 완성 단계였다. 하지만 잡채에 갈비찜,
나물 반찬을 포함해 아직 남은 게 많았다. 여보, 쉬엄쉬엄 좀 해.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던 남편 박정호가 말했다. 정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명희를 바라봤다. 명희는 기름이 튄 앞치마를 매만지며 대꾸했다. 이거 다 해놓아야지. 내일은 더 정신없을 텐데. 아니, 우리도 이젠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 애들 오긴 오는 거야. 명희는 대답 대신 후라이팬 위에 전을 뒤집었다. 정호의 말이 맞았다. 올해도 자식들이 올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명절이라 자식들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명희는 매년 이렇게 명절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정호가 명희에게 아들 박태수에 대해 물었다. 태수한테 전화는 해봤어? 안 받아. 정호는 이번엔 딸 박정연의 소식을 물었다. 정연이는? 어제 연락했는데 올해는 바쁘다고 하더라. 오긴 오겠지. 명희는 혹시 올해도 자식들이 오지 못한다고 할까봐 속으로 계속해서 불안해했다. 사실 명희는 몇 년 전부터 점점 명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아들, 딸, 며느리, 손주까지 모여 북적였는데 해가 갈수록 자식들이 오기 힘들다고 핑계를 댔다. 태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 손주들 일이 많다며 점점 시댁 방문을 미뤘다. 정연도 결혼 후에는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야 한다는 이유로 명절마다 힘들어했다. 그래도 올 거야. 명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전 부치는 일에 집중했다. 점심 무렵 기름 냄새가 가득한 부엌을 떠나 잠시 거실에 앉았다. 명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태수도 며느리 윤지에도 정연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 바쁘겠지. 며칠 전에도 명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다. 태수야, 명절에 올 거지? 아, 어머니, 그게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도 하루는 얼굴 봐야지. 명절인데. 네, 근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확답을 주지 않는 태수의 목소리 뒤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요즘 다들 명절엔 여행 가던데요. 저희도 생각만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생각할수록 섭섭했다. 요즘 다들 명절에 여행을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댁 안 가고 여행 가겠다는 거 아닌가 싶었다. 명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했다. 그때 정호가 다가와 말했다. 태수 연락 왔어? 아니, 하, 그놈 참. 정호도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정연에게서는 연락이 왔다. 엄마,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지? 아휴, 힘들지. 그래도 해야지. 엄마,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잖아.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야. 명절은 명절답게 보내야지. 엄마도 참, 나중에 태수 오빠네 못 온다고 하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왜? 그냥 오빠네 이번에 어디 나간다는 소리도 들었거든. 순간 명희의 손이 멈췄다. 뭐? 내가 들은 게 맞다면 해외로 여행 가는 것 같아. 그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 명희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해외여행으로 명절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었다. 밤이 되도록 태수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명희는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태수야, 내일 몇 시쯤 올 거니? 어머니, 그게 우리 이번 명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지혜가 전화를 대신 받아 명희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애들 데리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명절에 못 가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지혜는 명희와의 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뚝 끊어버렸고 명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런 명희를 보고 정호가 말을 걸어왔다. 뭐, 온대? 그러네. 됐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편하게 지내자. 정호는 태어난 척했지만 명희는 자식들이 더 이상 명절을 자신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속상해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며 이렇게까지 힘들게 명절을 준비해야 했을까 생각했다.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남은 명절 동안 명희는 차츰차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명희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명희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부엌을 정리하던 손이 아직 젖어 있었지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태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휴대폰은 조용했다. 이제 그만하고 자자. 너무 신경 쓰지 마. 정우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하지만 명희는 쉽게 자리에 눕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카톡이었다. 명희는 순간 반가운 마음에 메시지를 열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미안한 마음에 따로 연락을 한 걸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명희의 손이 떨렸다. 솔직히 시댁은 너무 부담돼요.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게 제일 속 편하죠. 괜히 가서 명절 음식 준비 도와달라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이건 분명 지혜가 명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니었다. 아마 지혜가 실수로 자신에게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명희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이게 바로 지혜의 속마음이었다. 명희는 차마 답장을 하지 못했다. 태수가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지혜가 시댁을 이렇게까지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다. 명희는 천천히 정우가 있는 방으로 걸어갔다. 여보, 응? 정우는 벌써 누워 있었다. 지금 이거 좀 봐봐. 명희는 핸드폰을 내밀었고 정우는 눈을 비비며 메시지를 읽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실수로 당신한테 보냈다고? 그렇겠지. 설마 일부러 보냈겠어? 이건 뭐 완전 우리를 우습게 아는 거네. 정우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다시 건넸다. 명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나 너무 서운해. 나도 화나. 근데 당신이 이걸로 바로 뭐라고 하면 더 피곤할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그냥 차라리 확실히 마음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명희는 정호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명희는 결국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지혜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지혜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명희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속을 들여다본 이상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었다. 너 혹시 카톡 잘못 보낸 거 아니니? 네? 조금 전에 나한테 메시지 왔는데. 지혜의 숨소리가 순간 멎을 듯했다. 아, 저기, 어머님, 그게. 괜찮아. 실수로 보낸 거겠지. 근데 네 진심이 그렇다는 거야? 아, 아니요, 오해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냥 남편이랑 장난처럼 한 얘기였어요. 장난? 그냥 요즘 다들 명절 때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한 거지. 절대 어머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명희는 조용히 지혜의 변명을 들어주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조심하렴.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명희는 이제는 명절도 우리 세대만 중요한 거라는 기분에 더 씁쓸해졌다. 다음 날 명희는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연아, 엄마, 웬일이야? 그냥 너 바쁜가 해서.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네 오빠랑 지혜가 명절에 못 온다더라.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다가 아니야. 어제 실수로 지혜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서 시댁 오는 게 부담스럽다더라. 뭐? 정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그러고도 가만히 있었어? 따지고 들면 뭐가 달라지겠니? 이미 지혜는 자기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엄마, 이제 그만해. 뭘? 오빠네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도 저러는 거면 그냥 놔둬. 엄마 속만 상하지 말고. 명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러자 정연이 덧붙였다. 엄마, 이제 오빠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엄마도 좀 엄마 인생을 살아? 정연과의 통화 후 명희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이렇게 외로워진 자신을 보며 생각에 빠졌다. 자식들은 편하다고 하지만 그 편함이 오히려 명희를 소외시키고 있었다. 지혜의 메시지를 본 후로 명희는 매일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명희는 조용히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명희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난 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피곤함과 함께 왠지 모를 공허함이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그 공허함이 유독 컸다.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명희는 벌써부터 내년 명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지혜의 카톡 메시지였다. 명희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메시지를 열어봤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본 내용은 지혜의 안부 연락이었고 명희는 이제 와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편했지만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지혜는 시간이 되는 날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명희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신문을 보며 말했다. 명절도 끝났으니 우리도 이제 좀 편히 지내자고. 편히 지내는 건 좋은데 난 좀 씁쓸해. 왜? 애들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걸까 싶어서. 기대 같은 거 하지 마. 기대하면 실망만 커진다. 명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일 신경 잘 안 쓰잖아. 아니, 나도 속은 상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애들한테 매달리며 살 순 없잖아. 정호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명절이면 당연히 가족들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 봐. 그렇지. 이제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자고. 명희는 정호의 말이 어딘가 모르게 가슴에 박히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명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웬 낯익은 신발이 보였다. 지혜였다. 지혜야? 어머님,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요. 명절도 지나고 인사도 못 드려서 들렀어요. 명희는 순간 당황했다. 지혜가 일부러 찾아오다니. 웬일이지? 거실로 들어서자 지혜는 근처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를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거 작은 거지만 어머님 드시라고 사왔어요. 그래. 고맙네. 명희는 지혜를 유심히 바라봤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의 말투도 공손했지만 지혜가 보낸 실수의 카톡을 떠올리면 이런 모습이 다 가식처럼 보였다. 어머님,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뭐, 늘 하는 일이니?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했어요. 명희는 죄송하다는 지혜의 말에 짧게 대꾸했다. 그래. 지혜는 명희의 눈치를 보는 듯했다. 어머님, 혹시 속상하셨어요? 명희는 지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속상할 것까지야 있겠니? 나는 그냥 앞으로는 우리도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다르게요? 응, 너희한테도 편한 방식이 있듯이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려고. 지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명희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다. 지혜가 불편해하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혜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았다. 지혜가 돌아간 후 저녁쯤 태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지혜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뭐 좀 서운한 거 있으세요? 그냥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도 명절에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행 가잖아. 그래서 나도 내 생활을 하려고. 태수는 명희의 말에 할 말을 잃는 듯 싶었지만 이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려고 해. 이번에도 짧게 대답했다. 태수는 대화의 흐름이 어색한 듯 머뭇거렸다.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다음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네가 정하고 연락해라. 명희는 덤덤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희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명희는 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이번 명절을 계기로 명희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자식들과 며느리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제서야 명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야 정말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명희는 요즘 들어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텔레비전을 보며 신문을 넘기고 있을 때였다. 명희는 거실로 나와 정호와 마주보며 앉아 고민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뭐? 정호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명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여행? 그냥 우리도 떠나보자고.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데? 명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애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 정호는 미심쩍은 듯한 표정이었다. 왜? 당신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떠나자, 어디라도. 정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한번 가볼까? 명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기분에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이번 주에 혹시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이들 좀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명희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부담스럽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명희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 보이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도 일정이 있어. 이전 같았으면 고민하고 결국 부탁을 들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지혜는 당황한 듯 얼버무리다 결국 전화를 끊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명희는 다시 점심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저녁, 명희는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연아, 엄마, 웬일이야? 그냥 너 바쁘니? 아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명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며느리가 애 좀 맡아달라더라. 뭐, 엄마는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잘했어. 정연의 즉각적인 반응에 명희는 피식 웃었다. 엄마, 진짜 잘한 거야. 왜 맨날 엄마가 다 해줘야 해? 그렇지? 그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야지. 명희는 정연의 말에 속이 다 시원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다음 날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혜가 무슨 부탁했었어요? 응, 어머니, 아이들 한번 봐주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명절에 우리 못 도와줬잖아. 태수는 말이 없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태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명희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호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겼다. 여보, 우리 진짜 떠나는 거야? 그래, 신나게 놀다 오자고.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사실 명호와 정호의 여행은 어릴 적 신혼여행이 전부였다. 그래서 그런지 명희에게 있어서 이번 여행은 더욱 특별했다.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가는 게 얼마만이지? 글쎄, 신혼여행 이후 처음인 것 같아. 그러네, 이제야 좀 제대로 쉬는 기분이야.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차가 시골 풍경을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었다. 늘 자식들에게 맞춰 살던 자신이 이제는 정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가끔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위주로 살아야지. 정호의 말에 명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며칠 뒤 행복했던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명희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저번에 연락드렸던 건 죄송했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냥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요. 명희는 고민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 시간 맞춰보자.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명희는 정호와 함께 근처 한 식당에서 태수와 지혜를 만났다.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지. 어머니,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우리도 여행 다녀왔어. 태수와 지혜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여행 다녀오셨어요? 응,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태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명희였지만 태수가 이전과 같이 명희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어머님, 사실 이번에 연락드린 건 저희가 조만간 이사를 가려고 해서요. 명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사, 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크고 하다 보니 명희는 혹시나 아들 내외가 이사를 하면서 또 무슨 부탁을 하려는 것일까 걱정되었다. 그래, 너희가 결정한 거면 잘하겠지. 네,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혹시 이사 전에 아이들을 어머님 댁에서 며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었다. 명희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난날 명절이나 제사는 부담스럽다며 피하고 손이 필요해지면 자신을 찾는 아들 내외에게 보란 듯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힘들겠다. 네?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 태수는 멋쩍게 웃었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제 너희 부탁만 들어주면서 살지는 않을 거야. 지혜가 굳어진 표정으로 명희에게 따지듯 말했다. 어머님, 섭섭하네요. 하지만 명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이제 내 생활을 하려고 해. 너희도 너희 생활을 하듯이.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며칠 후 명희는 정연과 카페에서 만났다. 엄마, 오빠네가 또 엄마한테 부탁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지. 명희는 피식 웃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거절했어. 와, 진짜? 엄마 대박. 정연은 놀랍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박수를 쳐가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 진짜 잘했어. 이제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 그러려고. 정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즐겨? 응, 그럴 거야. 이제는 정연이 명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명희는 정호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다음엔 제주도 갈까? 그래, 그러자. 명희는 미소 지었다. 명희는 요즘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이전처럼 아들 내외의 부탁에 무조건 응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오히려 지혜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예전처럼 명희를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노골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기 시작했다. 그게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명희는 속으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정호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요즘 지혜한테서 연락 안 오나? 필요할 때만 오더라. 무슨 일 있었어? 지난번처럼 또 애들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거든. 그래? 그럼 삐쳤겠네. 명희는 정호의 말에 피식 웃었다. 그러게 이제까지 내가 너무 다 해줬나 봐. 어쩌겠어. 그동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테니. 정호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래도 난 후회 안 해. 그래야지. 당신도 이제 당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명희는 정연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엄마, 요즘 기분 어때? 나쁘진 않아. 오빠네랑은 어때? 지혜가 좀 서운해하는 눈치더라. 아, 또 대체 뭘 바라는 거야? 엄마, 이럴수록 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변했다고 불만이면 그건 그쪽 문제야. 맞아, 나도 이젠 그렇게 생각해. 명희는 정연과의 대화에서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태수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시죠? 응, 왜? 지혜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해서요. 무슨 일인데? 태수는 말을 흐렸다. 어머니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명희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그게 문제야?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태수는 난감한 듯했다. 어머니가 요즘 거리는 두는 것 같대요. 태수야, 네가 생각해봐. 나는 그동안은 너희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어. 근데 이제 나도 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
저는 괜히 지혜가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죠.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네 아내가 나한테 섭섭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편하던 게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앞으로도 내 생활을 지킬 거야. 지혜한테도 그렇게 전해. 태수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여전히 명희에게서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명희와 태수 그리고 지혜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연락은 하루가 멀게 줄어들고 있었다. 분명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연락을 해왔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명희는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걱정되는 마음에 고민이 되었지만 드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집에서 보자.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지혜는 예상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왔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응, 덕분에.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명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래, 요즘 어때? 그냥 정신없어요. 애들도 크고, 이사 준비도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솔직히 저 요즘 좀 서운했어요. 명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서운했다? 네, 그동안 어머님이 늘 도와주시다가 갑자기 거리 두시니까 솔직히 힘들었어요. 명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결국 본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혜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네가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지혜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그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하는 거 아니겠어? 너무나 당연한 말에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어색한 대화만 나눈 채 지혜가 돌아간 후 해가 지고 나서야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혜 다녀갔었죠? 그래. 어머니 혹시 지혜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신 건 아니죠? 명희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차갑게? 그냥 괜히 걱정돼서요. 태수야, 지혜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안 힘들까? 너는 왜 내 생각은 못하니?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이해할게요. 명희는 이해한다는 그 말이 조금은 진심이길 바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 어머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또다시 부탁이라는 말에 명희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뭔데? 어머님이 저희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야,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네?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어갔다. 그건 그냥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명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사정이 있어서 못 도와준다. 지혜는 당황한 듯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와 명희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혜가 엄청 속상해해요. 속상해? 왜? 그냥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명희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태수야, 엄마도 힘들어. 그리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그래도 태수의 말을 자르며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더 이상 너희 돈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다. 그날 밤 명희는 정호와 하루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결국 또 돈 문제였네. 그러게 말이야. 도와주지 못해서 불편하지는 않아? 전혀 그런 거 없어. 정호는 흐뭇한 듯 웃었다. 잘했다. 이제라도 단호해져서 다행이야.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명희가 편안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태수와 지혜가 말끔히 차려입고 명희의 집을 찾아왔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응, 덕분에. 요즘 괜찮으시죠? 명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잘 지내지. 오히려 요즘은 더 편하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명희는 조용히 지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 지혜가 쉽게 입을 떼지 못하자 태수가 나서서 말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명희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허탈함도 느끼고 있었다. 그래? 네, 어머님,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이 너무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 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 의지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잠시 후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수야, 지혜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너희가 힘든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는 더 배려할게요.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마.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러나 명희는 예전과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이 만족스러웠다.